2024년 11월 16일, 음력으로는 10월 16일입니다. 아침 9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인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정장 촬영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또 아시는 어떤 지인이 있는데 결혼식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 사니까, 여기도 부산이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내가 숱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20대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죠. 지금 현재 이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내에 있지 않고 지금 브라질인가 페루 아니면 브라질에 있습니다. 내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페루에서 브라질로 갔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G20하고 에이페크 회의 관계로 지금 페루하고 브라질에 지금 가 있고 가 있는데, 20대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여론에, 지금 모닝 컨설트 여론에 의하면 한 80% 맞습니다.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고 한 100명 가운데 한 80명이 좀 그만두고 내려왔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은 계속 이렇게 임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 있고 이재명 씨는 저 민주당의 지금 대표인데, 이분이 어제 김문기를 내가 잘 모른다 이제 이 발언을 하나 했어요, 경선 때에. 그래서 거기 이제 허위 사실 유포다 이제 이래가지고 어제 1년 실형이 나왔고 2년 집행유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되면은 이제 거기시 항소를 하죠. 항소를 하면은 이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대부분까지 가는데 거기 한 6개월 내는가 아마 그게 좀 기간이 있어요. 그래 돼서 대법원 최종 결론에도 1년에서 징역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된다 이러면은 의원직 이제 박탈이 되죠. 박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대선 때 자기가 이제 선거할 때 든 비용이 434억 원 정도 이것을 지출이 됐는데, 그 돈을 이제 15% 이상 받았으니까 그것을 받아냈다고, 선거 보증금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내줘야 된다고 그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은 참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이 어제 이제 이재명 씨 판결을 두고 갈렸어요. 그러니까 잘됐다 이제 이래가지고 막 이재명이 막 거기 국회의원직에서도 내려오고 그냥 돈 선거 434억 원인가 그걸 뭐 이재명 씨 재산이 그래 안 될 건데 뭐 다 해봐야 뭐 몇십억 한 뭐 1, 20억 되나 모르겠는데 이재명 씨 재산이 그걸로 뭐 434억 원 뭐 이렇게 돌려주면은 완전 뭐 알거지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진짜 빵 사 먹을 돈도 없게 돼요. 그 뉴욕 지사 하셨던 그 줄리아니 그 변호사가 뭔가 조금 무슨 고발을 당해가지고 판결이 나와가지고 뭐 1조 원인가? 내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1조 원 정도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 진짜 빵 사 먹을 돈도 없잖아요. 그런 판결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재명 씨 그 판결을 두고 이재명이 그 판결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판결한 사람이 그 판사가 누구냐 이 판사를 참 판사를 엄청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판결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페루 가든지 지금 뭐 브라질에 가 있든지 뭐 별 신경을 안 쓰잖아요. 오로지 저 같은 경우는 허경영이거든. 안전하 서나 저나케나 허경영이야.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요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지금 우리가 화폐 경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결혼식장에 간다고요. 가면은 결혼식 하는데 뭐 이제 그분이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큰일을 당했을 때 우리 이제 작년에 우리 딸 결혼을 했고 올 봄에 우리 장모님 그 장례를 치렀을 때 그분이 다 부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가야지. 그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 어제 이재명 씨 그 판결을 두고 이재명이 그 잘 됐다. 뭐 형수한테 욕하고 뭐 이렇게 막 이재명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판결 잘 됐다. 아이고 판사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징역을 그렇게 매기느냐 말이야. 1년씩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 사진 한번 같이 찍게 돼서 다 아는가? 나도 우리 국가혁명당 내가 소속이고 이 바지를 이거 허경영 신인님이 바지를 들고 다니지만은 우리 국가혁명당에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굉장히 많이 알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을 때에 나도 사진을 이렇게 하늘궁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찍어요. 찍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찍는 경우도 있어요. 단체로 이렇게 찍다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내하고 잘 아는 사람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잘 아는 사람은 식사를 많이 하신 분이지 같이 어떻게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 이제 큰일을 치렀을 때에 부조하고 나도 그 집에 있으면 또 부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전혀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나는 뭐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말 한마디 또 잘못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 징역 1년을 매기느냐고.
또 400 몇십억을 돈을 내게끔 하느냐고, 어원직 박탈을 하면 되겠느냐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화폐 경제 시대를 사는데, 그러면은 아까 저기 내가 말이 좀 한데, 내가 결혼식 가면 당연히 부자를 하죠. 돈을 내야 되죠.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더 못 줘서 미안하지. 예. 그분한테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줘야 되는데, 뭐 더 할 수는 못해서 미안하지만 가서 이제 부자는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런 데 갈 때 뭐 잠바 차림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격식을 갖춰서 구두도 신고, 뭐 보통 때는 내가 구두 안 신고 다닙니다. 그냥 슬리퍼, 맨발에 슬리퍼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말도 신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가서 뭐 부조하는데 부조도 집불도 안 하고 일은도 안 하고 말이지, 그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돈은 필요한데, 요는 뭐냐면은 부당하게 버는 돈은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 부당한 돈은 받으면 되겠느냐고. 부당하게 이제 돈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뇌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건 우리나라 문제도 그렇고 미국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는 데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판사가 돈을 받아 처먹고 이렇게 판결을 잘못했다, 이런 판사들은 진짜 깝대기를 벗겨야 돼. 옛날에는 누가 이제 그래 했지만은 깝대기를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전시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공개로 이렇게 어떤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시켜야 돼. 그 판사들, 검사들,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 가운데에 그렇게 돈 받아 처먹고 판결을 잘못한 판사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 실제 있어요.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법계 이 진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자기가 떳떳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봉급을 받고 깨끗한 돈으로 참 진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느냐고. 한데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가지고 그 대가로 자기가 뇌물을 받아 처먹는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잘못한다. 기소할 사람을 기소 안 하고 말이야. 기소 안 해야 될 사람을 기소하는 그런 판사, 검사, 무죄나 선고 유예를 내려야 될 판사가 실형을 매기는 그런 판사, 이 판사, 검사들, 이 후리아들 새끼들. 이거 정화돼야 된단 말이야. 참. 지금 이제 말이 다시 이제 초창기로 돌아가서 21대 대통령은 허경영 대통령님이 틀림없다. 그 말은 허경영 신인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이에요. 2022년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22년 3월 9일 날 그 전으로 해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강의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단 말이야. 3과 7은 합하면은 10 완전수고 3 곱하기 7은 21이다. 그건 21은 아주 무서운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에 근거를 한다고.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허경영 하면은 아이 그 미친놈 이야기를 뭐 그렇게 그 뭐 귀담아 듣느냐, 어? 그 미친놈 소리 아주 뭐 한쪽 귀 듣고 흘려버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안 있겠어요? 있죠. 허경영 강연 놓으면은 1분이 아니고 1초도 안 보는 사람들이 천직 부지기수라고. 허경영 하면 안 봤다 이렇게 말이야. 그 강연 우리 같은 경우는 허경영 강의를 그냥 다 봤지. 싹 다 봤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봤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나면은 그 강의를 다시 보려고 하거든. 세밀하게 보려고 해요. 뭐 이때까지 하신 강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제 들으면서 노트를 다시 하면서 거기서 빼대를 이제 세워서 조목조목 공부를 하고 또 외울 거는 외우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듣는다고.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은 뭐 그 미친놈 이야기니까 들어볼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뭐야 그 저게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 처먹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뭐 장관들 이렇게 인선을 해요. 지금 임명을 하고 뭐 고르고 있다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친동생의 아들이에요. 뭐 조카예요. 35대 미국 대통령 케네디, 미국 그 달라스에서 총 맞아 죽은 그 케네디 대통령의 친동생이 있어요. 친동생도 그 에드워드 케네디인데, 로버트 케네디인데, 이 사람도 총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내보다 나이가 2살 많더라고. 1954년생이고 나는 1956년생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그 보사부 장관이 됐어요. 보사부 장관으로 앉혔는데 이분이 그 신앙심이 깊어요. 깊어가지고 자기가 한 3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래 보면은 비만 이제 나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나도 오늘 그 아침에 그 양복을 입어 보니까 이거 혁대가 이거 뭐야 혁대 꼭 안 차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좀 살이 찐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뭐 정장 차림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살이 조금 찐 상태거든 지금 이게. 전에는 안 그랬다고. 전에는 이게 양복 바지를 입으면은 싹 이제 좀 속이 편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것은 배가 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라고 막 완전 도라무통이야. 도라무통. 여자도 그렇고 뭐 남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게 좀 드물지. 그런데 미국에는 그게 아주 많다 말이에요. 배가 완전히 좀 거짓말 말하면 산더미처럼 됐다고. 완전 도라무통이야.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식생활이 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인들도 식생활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에도 부정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사부 장관이 되면은 저게 그 4년 전에 그 백신 문제 이제 이걸 해가지고
거기서 제약업체하고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 그것도 관계되는 회사, 여기서 예산을 엄청 빼먹었다고. 그것을 이제 이분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들어가면 그걸 완전히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완전 썩었다고. 미국도 언론도 우리 한국만큼 썩었다고. 뭐, 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가짜뉴스가 많이 한다고.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잘못 보도하는 게 엄청 많다고. 그것도 고쳐야 되겠지만은, 그 미국 안에서도 그 쉽게 말해서 부당하게 돈을 벌어 처먹는 놈들이 많다 말이야. 특히 이제 국방부 쪽에도 많고, 국방부에. 그러니까 뭐, 방산, 군산복합업체, 국방부하고 그게 다 연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방산산업체 가거든. 가면은 그 연봉이 엄청 많아요. 돈을 많이 준다 해서 그런 데 가면 되나, 이 사람아. 그게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만 하나. 팔, 다리 다 날아가고 병신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대가로 돈을 착복을 한다고. 그런 세상을 이제 뜯어 고쳐야 안 되겠어. 그런데 그 시초가 지금 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인간 같은 놈들이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인간 같은 놈들이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포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쓰레기 같은 놈들, 그 개돼지 같은 놈들이 이때까지 존 볼트 같은 놈들, 안보 보좌관 하는데 그 존 볼트 같은 거 쓰레기 개돼지 같은 놈들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다가 일기에서는 그렇다고. 지금은 이제 그런데 그것을 좀 바꿔가지고 좀 인간 같은 놈들이 이제 그게 개입된다고. DNI라고 지금 뭐냐면은 미국 정보국이 있어요. DNI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느냐 이렇게 하면은 9.11 테러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굉장했죠. 미국 펜타곤에도 이제 침범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래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었냐 하면은 DNI를 만들었어요. DNI. 이거 왜냐면은 이거는 미국의 이제 그 정보기관이 18개가 있다 그래요. 18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CIA가 잘 알잖아요. CIA 하면 다 알잖아요. 미연봉 그 정보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CIA를 포함해서 18개가 있는데 그 18개 단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그게 정보국이 DNI예요. 거기서 이제 인도 출신이 이제 뭐 털시 가바드를 이제 임명을 했는데 보니까 좀 인간 같은 사람이더라고. 여잔데. 그리고 이제 얼른 머스크 같은 사람도 좀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인간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이 조금 이제 개혁이 되는 것 같아. 지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옛날에 딕 체니라든지 조지 부시, 클린턴 이런 애들, 미국 대통령 애들 전부 다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이 많단 말이야. 자기가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고 부정하게 번 돈이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클린턴, 조지 부시, 딕 체니 이런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은 말해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세계 패권에서 이제 물론 지금 2등 국가가 돼가고 있잖아 지금. 내가 말이 좀 이렇게 좀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안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선거는 없게 되어버렸다고. 정말 얼른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미국이 진짜
좀 살아나게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내보다 2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잘 됐더라고. 보사부 장관 하니까 이제 거기서 제약업체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뭐 제약업체한테 단 1원이라도 받았다, 만약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이러면은 판사, 검사들, 이놈들 뭐 부정하게 판결을 해. 이 새끼들 옛날 같으면 팔쪽을 내려버려야 된다고. 판사, 검사들, 뭐, 검사라는 말 자체도 없애버려야 돼. 다른 건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고. 검찰청이라는 말 자체도 바꿔버려야 된다고. 언론인들도 이것도 다 바꿔버려야 돼. 그 MBC를 없애는 방법이 간단하다 하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그 정부에서 지원만 안 해주면 MBC는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런다더라고. 언론 혁명, 사법혁명, 이제 검찰은 마지막 단계에 지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공부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사물을 보라고. 어제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하도 이제 내가 지금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래 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남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달하고. 근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전에 한번 그 말을 얼핏 했어요. 레벨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오르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많이 전달하는 게 최고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두 번째고, 최고단 말이에요. 최고.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책을 싹 다 읽었다,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허경영이야. 너무 내가 비하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렇다고. 선천 종교의 총결론은 허경영이라고.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이 사람이 최고의 공덕을 쌓는 거라고. 그러니 뭐 카톡으로 지인들한테,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오늘 이제 결혼하는 것은 내가 진짜 이것도 내가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한테는 전혀 허경영 히읗도 발음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도 레벨이 다 있다고. 내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할 정도로.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지 그게.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카톡에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바로 옆집에 보면은 있어요. 고 여사라고 있어요. 내보다 나이는 좀 몇 살 적을 거예요. 근데 바로 옆집이니까 전에 한번 그 태풍이 심하게 쳤다고. 심하게 여기 대신동에. 그러니까 저 위에서 막 태풍하고 비바람이 엄청 쳤어요. 홍수, 뭐 장마도 주고 태풍도 오고 막 이러니까 여기 모든 쓰레기가 이제 우리 집 앞으로 해가지고 바로 옆집으로 가더라고. 바로 옆집에. 그거 가지고 뭐 청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람 안 살아요, 옆집에. 옆집 안 살고 저 위에 이제 이 집은 비워놓고 빈집이 많잖아요. 비워놓고 이제 저 위에서 이제 저기 사시는데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수소문해서 이 사람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내가 연락을 했지. 집 앞에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장마가 지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치웠는데
나머지 안에는 이거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내가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알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공무원 생활을 뭐 한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가 또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어제 박충건이라고 어제 내 방에서 빠져나갔던데, 이 사람이 내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많이 했어요. 김해 내동 동부 아파트에서 저 강서 수도 사업소, 김해 공항 옆에 강서 수도 사업소 있는데, 거기 자전거 타고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아침 매 새벽에 이제 그 자전거 타고 가도 내가 6시쯤 되면은 6시 반쯤 되면 우리 회사에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냐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또 안 타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박충건이라고,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꼭 와요. 와가지고 내가 같이 이제 카풀을 한 거지. 차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자전거 안 탈 때도 있고, 그 사람 차 탈 때도 있고. 그 사람 알잖아요. 박충건이 알지. 이번에 작년에 그 내 딸 결혼할 때 또 부조도 했더라고. 자기도 이제 뭐 있으면 내가 당연히 또 아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부조해야지. 그런 사람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금년 봄에 내가 이제 집을 팔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김해에 동부에서 삼성그린코아로 이제 그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옛날 살던 집은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팔려면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내놨는데, 뭐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내놔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전화번호도 좋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전화번호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번에 집이 매매가 되었어요. 조금 이제 저렴하게 좀 시세보다는 한 많이 적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어쨌든 간에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고. 또 이제 그 새로 이사 간 데 대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이제 집에서 키패드를 통해서 눌리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밖에 나가서 안 눌리더라도 집에서 눌리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뭐, 요즘 신축 아파트 사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고, 요즘 이제 최근에 한 10년 이후에 지은 집들은 그 패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눌리면은 엘리베이터가 이제 밖에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지금 도착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됐다 안 됐다 하니까 그 기사를 부르니까 기사가 왔는데 거기 전화번호 적어놨잖아요. 그래서도 알고. 또한 이제 내가 아파트 이제 삼성 그린코아 또 이제 새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파트 문제를 보니까 뭐 좀 관리 사무실에서 좀 일을 제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만났어요. 우리 같은 조합원이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요즘은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대체로 보면은 1층에는 차가 없습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구축 아파트라 그러죠. 거기는 1층에 전부 다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는데 지금 짓는 데는 전부 다 1층에는 공원처럼 만들어놔요. 차는 전부 다 지하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지상에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쿠팡에서 이제 물건 실으러 오면 그 차가 있지. 기존 우리 이제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전부 다 지하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에는 공원인데, 공원에는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다고. 벤치가 이제 여러 사람이 앉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훼손될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좀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몇 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입주자 관리 사무실 회장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라. 이제 해가지고 이 관리 사무실에서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순찰을 한번 돌아라. 돌아가지고 전화하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이제 고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좀, 안 그래요. 공무원들도 요즘 옛날에 공무원들이야 뭐 봉급이 적으니까 우리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1980년 3월 1일 날 내가 입사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돌아가셨고 이제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때니까 그때는 그때 공무원 봉급이 적다 보니까 이제 덩쳐먹고 사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이라고. 옛날 공무원들 다 그랬다고. 다 그랬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니까 타지키스탄이라고 파키스탄 위에, 아프가니스탄 위에 보면은 타지키스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순경들이 버스 택시 지나가는 것을 잡아요. 잡으면은 그 택시 기사는 의뢰의 돈을 찔러주는 거야. 이유가 없어. 무조건 찔러줘야 통과야. 안 찔러주면 골치 아프다고. 거기 이제 후진국일수록 그게 심하거든. 저 필리핀이라든지 태국도 마찬가지라고. 태국도 북한에서 이제 탈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도 태국 같은 데 가면 돈을 찔러주면 통과해 준다고. 타지키스탄도 그렇고 좀 이게 그런 게 있거든. 옛날 공무원들을 다 그랬었다고. 옛날 공무원들 거기 많아요. 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잖아. 영웅시대 같은 거 보면 말이지.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 공사할 때 말이지. 밑에 이후락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이후락이 또 누구냐 김형욱이 이런 걸 완전히 대놓고 돈 뜯어 먹었거든. 그 밑에 애들은 다 안 그러냐고. 아이고. 내가 무슨 말 하다가 그래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지나면서부터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다고 봐야 되지. 대놓고 뜯어먹는 거 이런 거는 없다고. 엄청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우리 교육을 우리가 숱하게 받으니까 공무원 있으면은 교육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라 부르지. 그러면서 이제 아주 친절하게 일을 많이 하거든. 찾아가는 그런 민원인이 이제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찾아가가지고 민원을 해소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전화를 안 오게끔 하는 거. 고객 감동 이런 것을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졌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뒷돈 받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반 사람들은 없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일반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는 관공서 가면 뭔가 이렇게 찔러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자유당 시절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때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다고.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냥. 그때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기서 잡아갈 사람이 있으면 싹 다 잡아가겠다 그런 말도 있었다고. 분위기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지금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해졌잖아. 세월이 많이 지났단 말이야. 모르지 또 아주 고위급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그런 정신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도 소장하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전화만 받을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순찰을 해가지고, 주민이 전화하기 이전에 미리 찾아가서 이제 그것을 딱딱 처리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서 내가 카톡에도 올려놨더라고. 그 사람 부동산 사무실, 엘리베이터 기사,
그리고 내가 이제 세탁기를 우리 회사에서 많이 쓰니까 세탁기 쓰지, 건조기 쓰지, 그러다 보면 고장이 잘 나거든. 고장이 나면은 그 사람들 부르면은 그 사람 전화번호 있으면 또 이제 입력을 시킨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친인척도 있잖아요. 내 외가도 있고, 외가에 있으면 외사촌도 있고, 외사촌 형도 있고, 어? 또 뭐 본가도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옆 14남매니까 우리 고모들, 뭐 작은 아버지들, 사촌들 오죽이나 많느냐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 카톡이 있는데,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이제 어떨 때는 보낼 때는 막 그 몇백 명씩 보내거든요. 그러면 막 눌리고 그걸 또 10사람씩만 보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다 보내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좋은 말씀을 들려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가르침 짤방 뭐 이런 거 짧은 것도 있고 5분짜리 10분짜리도 있지만 1시간짜리도 이렇게 막 보내요. 엄청 많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중엔 이제 그 보니까 이제 그 카톡 보면 이 사람이 내 걸 보는지 안 보는지가 알 수가 있잖아요. 1이라는 숫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떴다 이러면 이 사람이 내가 1000번, 10,000번 보내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래 그 사람들은 보내봐야 보질 않으니까 그거를 내가 빼버렸어요. 숨김하고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보는 사람만 또 내가 난가놨지. 나중에는 이제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많아요. 내가 또 과거에 이제 또 그 강정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 강정산 공부할 때 같이 그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뭐 그 대전에 자주 갔다고. 대전에 요즘에는 이제 서울 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 계시는 곳을 제가 여러 번 갔지만은 뭐 금년에는 내가 많이 못 갔지. 4번만 갔지만 작년 재작년 그때마다 많이 갔다고.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강정산 공부할 때는 저기 대전에 자주 갔다고. 대전에 대전 갈 때 같이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뭐 있고 이러는데 그 카톡을 이제 허경영 신인님 말씀 또 기타 이제 또 우리가 꼭 들어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방송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 돌아보기 같은 그런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도 3번이나 봤어요. 이거는 한 번 보고 될 게 아니라고 또 보고 보면서도 적어요. 그래서 DNI 정보국장 이런 건 들어야 되겠더라고. 이 정보국장이 털시 가바드더라. 이런 건 알아야 되겠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정부 효율화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게 처음 만든 거야. 처음 만든 거. 허경영 대통령 되시면은 이제 결혼부를 신설하잖아요. 결혼부는 이때까지 현재는 없거든. 그런데 결혼부를 신설해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에서는 관계를 안 했다고. 지금 안 그래요. 국가에서 뭐 누가 결혼한다 해가지고 뭐 결혼 안 하면은 막 강제로 하게 하거나 이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결혼한다 해가지고 뭐 단돈 뭐 100원이라도 줍니까? 안 그렇잖아.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간섭을 한다고. 어떻게 간섭을 하느냐면 결혼하면 1억을 줘. 결혼수당 1억. 그리고 주택자금 2억은 또 무이자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3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또 100만 원씩 줘요. 둘이 낳았다 200만 원, 3명 낳았다 300만 원 준다고. 결혼부를 신설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요. 그리고 연애수당을 준다고. 그렇듯이 이제 결혼부는 새로 만드는 거거든. 새로 만들어. 그렇듯이 미국에서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이 정부 효율화 그 부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미 연방의 어떤 기구 단체가 430개가 되는데 이것을 한 100개로 줄여버리니까 한 300개 부처를 없애버려요. 거기에 돈 잡아먹는 하마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가. 불필요하게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올빼미 TV를 보면은
무슨 뭐 텐내를 뚫었는데 창원에 텐내를 하나 뚫었는데 차가 안 다녀. 그 만드는데 3천억이 들어갔어요. 3천억 들어가지고 텐내를 뚫었는데 차가 안 다닌다고. 그 적자 나는 것을 국민 세금으로 떼어줘야 된다고. 경북 안동에 경북 도청을 하나 지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다고. 그 돈이 몇천억이 들어간 거라고. 앞으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되면 그거에 허락하겠느냐고.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합해서 중앙통합관리로 예산 낭비를 줄인다고.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뭐 예산 빼먹는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 안 돼. 그리고 판사들, 검사들, 돈 받아 처먹고 판결을 잘못하는 그런 판사들, 돈 받아 처먹고 기소를 붙여야 되는데 기소를 유예한다거나, 기소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기소를 붙인다거나, 이런 검사는 자자손손 민사로 걸어가지고 자자손손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버려야 된다고. 봉급받은 것의 절반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벌금을 그래 매겨버려야 돼. 당연히 옷을 벗기는 것은 당연하고 말이지. 나가서 무슨 죽더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도 거기 책임이, 연대 책임이 가도록 해야 돼. 자자손손 말이야. 너가 고조 할아버지 때, 너가 고조 할아버지가 검사질 할 때, 요런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 그 대가를 자자손손 말이야. 한 100대까지 말이지. 손해배상을 갚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 정도 돼야 된다고. 법을 만들면 되지, 왜 안 돼? 아이고.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뭐 이런 사람 공무원 재직하면서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이제 회사 다니면서 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웃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앞집에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도 동네 청소, 오늘도 뭐 동네 청소 빗자루로 합니다. 그래서 방빗자루로 동네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황금을, 그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 돌이 황금이야. 돌뿐만 아니고 조그만한 먼지, 그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 의상 스님이 그랬거든. 화엄일성 벚고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미진중함시방이라 그랬단 말이야. 조그만한 그 티끌 속에 시방 3세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중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고 불구부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진의 이제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수신을 하고 수심을 하고 마음을 닦고 자기 몸을 닦고 내가 배가 조금 나와서 미안한데 마음을 닦고 몸을 닦고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마지막 단계가 수진의 단계에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 삼남만상이 그냥 진공묘유의 세계가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이병철 회장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슬리퍼 팔러 갈 때 실내화 팔러 장충동에 이병철 회장 집에 가니까 식모가 5사람인가 3사람인가 4사람 있었다 그랬잖아. 한 사람은 이제 두 분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식모를 해서 미안한데 그게 이제 일하시는 분이 있고 또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뭐 빨래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럼
옛날 치면 하인이고 식목은 요즘 파출부라든지 뭐 그런 일하는 사람들 두었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사실상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하인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인이 80억이야. 나는 하인을 80억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고 또 모든 사람은 내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사람만 그런 게 80억 인구 전체가 다 좋은 말로 내 하인과 내 시다발이라고 말이야. 또 나는 또 그 사람이 또 시다발이고. 이 태양, 구름, 달, 별, 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건 내가 얼마나 부자냐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런 것을 알면은 그런 그 미국의 그런 그 허접한 놈들 말이야. 그 딕 체니 같은 놈들, 부시 같은 놈들, 부시 대통령 같은 놈들, 그 클린턴, 힐러리 이런 애들이 노느냐고. 대통령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 말할 것도 뭐 있느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일으킨 것이 미국 놈들이 일으킨 거잖아. 뭐 어떤 사람 여기 들으니까 그래 좀 우크라이나전을 러우전을 일으켜 가지고 러시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묵사발 만들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또 이제 러시아를 묵사발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뭐 친미 정권을 내세워 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을 이렇게 묵사발 내려고 뭐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그렇게 묵사발이 되나? 안 되잖아. 여하튼 러우전에 해가지고 미국 예산이 거기에 엄청 들어간 거단 말이야. 거기에 들어간 돈에 그 돈이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미국 정치인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그런 희생으로 벌은 돈이잖아.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뭐 좋은 집에서 말이지, 살면은 그 양심의 가책도 안 받나, 이 후라들 놈의 새끼야. 내 미국의 정치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욕을 얻어 처먹어야 되는 거야. 텐네를 안 뚫어도 되는데 텐네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그 이익을 벌은 어떤 뭐 토건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욕을 들어 처먹어야 된다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뿐만 아니지 뭐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만 보내는 게 아니고 또 좋은 노래가 있으면은 이런 거 한번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뭐 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노래가 좋은 게 많거든. Love Me Tender 이런 걸 나는 뭐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것을 또 바이올린으로 연주해가지고 하는 게 있다고. 아주 듣기 좋거든. 그런 것도 보내기도 하고 여하튼 뭐 많이 보내요. 또 무엇보다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기존 언론에서는 엄청 나쁘게 보도를 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말이지 X라고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잖아. 해가지고 이름을 X로 바꿨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를 아주 나쁘게 보도를 하거든. 주류 언론이라고 해서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CBS, ABC, 미국에도 MBC가 있는가 봐. 이런 방송들이 카멜라 해리슨이 아주 형편없는 여자거든. 그것을 막 이렇게 띄우고 트럼프는 아주 나쁘게 보도하고 말이야. 그랬다고. 그런데 트위터에서 공정하게 보도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압승했지. 그러니까 미국 그 언론도 한번 대개변이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아마 일어나야 된다고. 그게 아마 딥스테이트 세력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지금.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카톡을 내가 많이 지인들한테 보내는데, 보니까 내가 뭐 한 400명, 500명 정도, 한 400명 될지 모르겠네. 그 숨김하고 차단까지 다 합치면 그래요. 내가 차단을 해놓은 것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가 보내는 걸 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 오늘 내가 예익장에 가는 사람한테도 허경영의 히읗도 발음 못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전혀 허경영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려고도 관심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 그래도 이제 참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처갓집만 하더라도 우리 처남이 3사람, 뭐 처제, 처형, 그 밑에 애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정신 차리라 한다고 내보고. 그 사람들이 그 무슨 반야신경을 하나, 뭐를 하느냐고. 기독교의 그 결론을 하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은 목적이 돈이야, 돈. 돈 버는 거 하고 건강, 건강, 그리고 이렇게 뭐 행복이라 해봐야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이제 뭐 많이 처먹는 거, 뭐 좋은 데 여행하는 거,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 어떤 추구를 안 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 여기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북한에 갖다 놔가지고 아주 뭐 최고 이제 상류층에 사는 사람하고 그런 삶을 준다 그러면은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개돼지와 같은 거예요. 누구 아래 보니까 아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 우리 여기 내 카톡방에 좋은 분 글을 올려놨더라고. 아리랑, 뭐 아라리오. 그러니까 아리랑은 나자거든. 리자는 이치. 그리고 랑자는 즐거울 랑자인데, 나를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깨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아는 공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뭐냐 하면은 참나가 뭐냐. 그 윤홍식 씨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우주 전체 이 삼라만상의 그 근원이 내 마음과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를 완전히 안다는 것은 이 우주 전체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공부를, 그런 깨치는 즐거움을 알아라 이 말이지. 그걸 이제 견성만 해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체가 없다는 거. 관자재보살이 행심받냐 바람일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의 고액을 했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 이 우주 전체가 내와 한 몸이단 말이야. 이걸 깨치는 공부를 해라. 그럼 즐거움을 느끼라. 그게 아리랑이라 그러더라고. 자, 그건 그렇고. 그래, 좋은 걸 주면은 이 카톡을 안 봐요. 우리 여기 아파트 이제 그 관리소장도 내가 초청을 했는데 빠져나갔더라고. 우린 뭐 친인척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는 남아있는 사람이 어제 박충거이도 빠져나갔더라고.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112명 남아있다고 지금. 그래, 아래 내가 이제 한 100명 돼가지고 99명 될까 싶어서 이제 100명을 좀 넘겨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00명 모집을 했는데 싹 다 빠져나갔다고. 지금 이제 12명 남은 거지. 이제 그거는 이제 허경영 신님의 시대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야, 회원 등록이라 하고 참 진짜 축복하고 명패하고 이렇게 하면 오죽이나 좋겠느냐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것은 자기 복이 그런 거라. 복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허경영 신인님의
이렇게 인지하고 본자 섭리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내 같은 경우는 군번이 굉장히 빨라요. 내가 이렇게 쭉 뭐 국가혁명당 당원들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보다 빠른 군번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김효건이 같은 사람은 예외지만은 2016년 5월 군번이야. 그리고 군번이라도 회비를 단 한 달도 빠지신 게 없어요. 전에는 내가 이제 그 부산은행 통장에다가 이제 그 회비를 빠져나가게 해놨는데, 그거는 돈이 잔고가 엎드러지면 큰일 나거든. 거기는 회비가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근데 전에 한번 잔고가 있었는데 안 빠져나가더라고. 당장 허경영 그 당시에 이제 총재님께 전화를 했지. 아이고 총재님, 왜 내가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왜 안 빠져나갑니까? 나는 그때 알았다고. 왜냐, 이 본자 섭리회에 회원 등록하고 이 어려울 때에 허경영 신인님을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야. 물 한 바가지, 예수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물 한 바가지 준 거와 같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를 주면 나는 너희들에게 만 배로 갚는다. 강정산의 말이지만은 그럴 때가 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회비가. 그러니까 총재님하고 전화를 했지. 몇 번에 전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시를 해서 빠져나가더라고. 훨씬 다행이지. 이때까지 한 1년이 12번이잖아. 1년이 12달이잖아. 한 달. 1년에 12번 빠져나가거든. 한 달에 한 번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16년이니까 17, 18, 19, 20, 21, 22, 23, 24, 8년 됐으니까 12 곱하기 8 하면은 96번. 이제 내가 100번 넘겼을 거야. 100번 넘었지. 100회분까지 한 번도, 한 달도 안 빠져나간 달이 없어요. 회원 등록을 해가지고도, 이거 등록하다가 또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회원 등록하다 보니까 내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 이제 내가 뭐 사람 개수까지는 말은 못하겠지만 아주 내하고 가까운 여러 사람들 이름도 내가 해가지고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바라진 않지만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하늘궁으로 다 온단 말이야. 임자, 이 세상의 주인이야. 허경영 신인님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한 손에 끌어안는 분이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저게 지금 뭐 얼른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거는 그 밑에 운전기사도 안 돼. 앞으로 보라고. 허경영 신인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얼굴이에요. 그분이 어려울 때에 도와줬잖아. 그걸 본자 섭리회 회원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명패하고 축복하고, 또 이제 대천사까지 하신 분은 정말 그 투자를 진짜 잘하신 분이에요. 뭐 교육비 내신 분들. 그 하늘궁이 건립할 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늘궁에 찾아오는데 거기서 밑바닥을 깔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한 번도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야, 안티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지금 뭐 고발을 하니 애사고 뭐 그렇게 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 모 교수처럼 말이지. 아이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지. 탈락하는 사람들이 뭐 회비를 옳게 내나. 회원 등록도 안 했어. 정인태 같은 경우는 본자 섭리회에 등록도 안 했다고. 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제 카톡을 보내고, 어제 아래 내 실명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 박충건이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지극 정성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허경영 신인 하면은 못 알아본다고. 복이 가지라. 자기 한번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다시 들렀거든. 들렀는데 또 나가더라고. 이제는 내가 더 못 잡겠더라고. 그 사람은 회원 등록하면 나중에 그 혜택이 있을 거 아니냐고. 전 세계 모든 돈이 하늘궁으로 다 몰리면은 회원 등록하신 분들 무슨 반대급부가 안 있겠느냐고. 자기 복이라. 자기 복이래요.
이번에 그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 그 선거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얼른 머스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다 장관급이잖아 지금. 앞으로 허경영 신인은 세계 황제야. 어?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단 말이야. 세계 일가 통일 정부에서 황제라고. 그 5년짜리 대통령하고는 1000배, 만배, 억만배, 10만배, 100만배 더 크신 분이라고. 여기 일단은 회원 등록을 하신 분이 혜택을 안 보겠어? 내가 뭐 항상 그 명태균이가 어제 아래 그러더라고. 내가 말이지 그 윤석열 대통령 말이지 그 대통령 만드는데 빼가 빠지더라고 말이지 일을 했는데 뭐 어떻게 못하는데 사람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도인의 기본 자질이 안 된다고. 어? 현인, 철인 다음에 도인이 있잖아. 도인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도인들은 그런 것이 없어야 돼, 마음에. 내가 한만 멋이 있다 하더라도, 해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싹 잊어버려야 된다고. 자,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그만하겠는데,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 여하튼 미국에는 트럼프가 돼가지고 미국에는 아마 경천 동지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국방부 요런데 이제 무기 팔아먹고 하는데 그 방위산업체, 군산복합업체 여기가 아주 쉽게 말해서 개혁의 대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거든. 그 존 볼트 같은 사람들이 아주 트럼프를 아주 우습게 봤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이긴데 상하원을 다 잡고 있다고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아주 일기 때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는 CIA 국장, FBI 국장들도 말이지 전부 다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말이지. 결국 가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서로 이제 평화협정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빨리 되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미국을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선언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어져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관세를 올리거든. 올리게 되면 미국에서 인플레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별 효과를 못 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싸고 좋은 것을 만들게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북한도 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걸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2 개성공단, 제3 개성공단,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의 개성공단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게끔 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벼락을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한에 이제 그 사우스 코리아에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통일이 되게끔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그토록 받아든 그 통일이 되는 거 눈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허경영 대통령 시절 때에 통일이 거의 다 됐고 마지막으로 세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통일되는 거지. 그전에는 이미 통일이 다 돼 있는 거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요. 결혼식만 안 했다 그뿐이지 이미 동거는 하고 있는 거야. 살다가 결혼한 사람도 많잖아. 이번에 그 변희재 씨도 말이지 결혼을 9월 29일인가 했다고. 변희재 씨는
지금 이제 망명이유서를 써요. 망명이유서를 쓰는데 그걸 가지고 터뜨려 버리면은 윤석열 정부는 끝이야. 망명사유서가 있다고. 망명사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작성돼요. 작성돼가 트럼프한테 전달된다고. 그것을 BBC라든지 세계 언론에 터뜨려 버리면은 윤석열 정부는 끝이라고. 근데 그 변희재 씨도 또 동거를 했어요. 이제 같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부 생활은 한 7, 8개월 했어요. 뭐 그런 사람은 많이 있잖아. 심지어는 애 놓고도 결혼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듯이 남북이 앞으로는 그냥 부부 생활과 같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통일은 이제 이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지금 윤석열 같은 그 사람으로서 되겠느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곧 이거는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업자득이란 말이야. 자업자득. 김건희가 하고 윤석열이가 이때까지 해놓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자작자수라고. 자기가 지어놓은 자기가 봤잖아. 새오랑 차고 깜빵에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허경영 신인님은 무료 급식만 해도 50년 이상 하셨고, 신인님으로 오셨고, 이분은 반드시 21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하시고, 이 전 세계에 기아 없애고, 전쟁 없애고, 깨끗한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작자수라. 그런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런 것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조선이 있었어요. 대조선이. 내가 점점 여기 이제 세계 역사를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조선이 이제 1897년에 망한 거라. 망하고 난 이후에 한 127년 동안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전 세계에 한 199개 정도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그 나라 이름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까지는 뭐 이란하고 이라크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한 말로. 근데 조금 뭐 요즘 보니까 이제 중동에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그게 좀 세밀하게 좀 봅니다. 이란, 이라크, 밑에 쿠웨이트가 있고, 우리 이제 바레인이 있고, 카타르가 있고, 여기 이제 오만이 있고, 예멘이 있고,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 옆에가 이제 요르단, 위에가 이제 레바논, 그 위에 이제 시리아고, 시리아 위에가 이제 튀르키예, 옛날로 말하면 터키, 터키 그 이제 위에가 보면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하여튼간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버마 옆에가 이제 버마 옆에가 벵글라데시인가 그렇지. 그 옆에가 이제 부탄이고 이제 네팔이고, 이거 밑에가 인도고, 왼쪽이 파키스탄이고, 그 다음에 탄탄 나가거든.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 나가는 나라들. 이렇게 합치면은, 지금 이스라엘고 밑에가 이제 이집트고, 이집트 밑에가 이제 리비아고, 뭐, 이런 나라가 전부 다 195개예요. 19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고난당한 민족은 없어요. 일제 36년간 치하의 고통을 받았고, 그 독립운동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했고, 그 이후에 또 6.25가 생기고, 남과 북이 이렇게 따개지면서 그 이념, 이데올로기 전쟁을 겪었고, 그 하는 가운데서 4.3 사건, 그리고 여수 순천, 그런 또 사건, 그 같은 동족 간의 전쟁, 그리고 거창양민 그런 학살 사건, 그리고 5.18, 그 민주화, 독재, 그리고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대결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고난을 받은 민족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하늘이 뜻이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숙명이니까 우리나라가 그 고난을 그만큼 받았는데 이제 영광의 시간이 도래가 됐다 이 말이야. 대영 제국에가 화려했던 그 대영 제국의 영광이 옥스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이 옥스포드 대학 출신들이 그게 많았단 말이야. 그게. 영국의 엘리트들이 그 옥스포드 출신자로 통해서 영국의 대영 제국의 영광이 있었고, 미국은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미국이 한때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했잖아. 그런데 그 흐름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 온 거라고. 우리가 신인님이 지금 와 있잖아. 그럼 뭐냐? 신인님의 이때까지 유튜브 강의를 한 거, 이걸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앞으로 신인님의 그 제자, 중간에는 허경영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국가혁명당 단가에 모든 것이 거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세계 제일이단 말이야.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인가. 백마 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룩하자. 중국은 딱해진다고. 중국은 내몽고 허경영 대통령 되면은 몽고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거든. 그럼 내몽고가 흔들흔들해요. 그럼 신장 위구르 지역도 흔들흔들해. 티벳도 흔들흔들해. 동북 삼성도 흔들흔들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조선의 하나의 격가지단 말이야. 격가지. 우리 대조선을 알아야 돼요. 대조선에서 나오는 하나의 격가지야. 격가지가 지금 마떼똥이라는 놈이 들어서가지고 역사를 조작한 거거든. 그것이 바로 써야 되잖아. 그게 사필 규정이 된다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